네, 무역전시론 제2주차 강의 전시산업이해에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시 공간 기획 및 설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시 공간 기획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생소할 텐데요. 네. 이건 뭐냐면 전시장을 이제 그 전시회를 할 때 이렇게 전시장이 있으면 그 안에 많은 부스도 있고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러면 이걸 누가 이 전시장을 꾸미게 될까요? 역시 전시회를 주최하는 업체 측에서 전체적인 것을 기획을 하고 꾸미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부스가 여기다 그러면은 자기 부스는 그러니까 참가하는 업체가 직접 그걸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시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전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시 주최자는 오거나이저는 전시장으로부터 이 전시 공간을 빌리게 되죠. 일정 기간 제가 4일간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며칠간 이제 빌리게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4일간 이렇게 개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2일이나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2일이나 3일. 근데 어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앞에 훨씬 더 빠른 기간부터 이걸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가 그 독일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 독일 하노버 전시장, 그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랬죠. 그 하노버 전시장 같은 데서는 큰 전시회가 열리면 워낙 많은 이제 회사들이 거기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시 주최자가 이 전시 그 공간을 빌리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겠죠.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작은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2, 3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좀 큰 전시회는 5일, 일주일 이상 이렇게 사전 준비, 인스톨레이션을 해야 되고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그걸 철거하는데 또 2, 3일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전체 동안에 전시 주최자가 이 공간을 빌려서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편의 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면적 내에 여러 참가 업체를 모집해서 여기다가 이 면적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거기 그 개별 업체들한테, 개별 참가 업체한테.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빌린 면적을 어떻게 그 장치하고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전시 주최자의 공간 기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시 공간 기획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공간 기획은 영어로는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고요. 전시 주최자가 그러니까 전시 주최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참가하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이 공간을 전시장으로부터 빌려서 일정 기간 빌려서 여기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 계획을 전시회 오거나이저가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광고, 편집 등에서 문자, 그림, 기호, 사진 등의 각 구성 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일 또는 기술로서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에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야 정말 이 전시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시 주최자는 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되도록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 전시에 정말 훌륭하게 잘 됐다, 정말 멋있다, 그리고 정말 그 대단한 그런 홍보 효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간 기획의 구성 요소 두 번째로 보면 전시 공간을 구분한다. 그렇죠. 이 전시 공간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겠죠. 물론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뭐 고정물로서 공간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부스를 배치할, 그러니까 이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이것을 판매를 해야죠. 전시 주최자가 판매를 하기 위한 공간과 그걸 부스 공간이라고, 부대시설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꽉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그 복도도 있어야 되고요. 복도도 있어야 되고, 뭐 휴게 공간도 여기는 뭐 휴게 공간 한다, 휴게 공간으로도 하는 거고, 또는 뭐 이쪽을 뭐 그 회의장으로 하겠다. 거기서 이제 뭐 세미나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여기 전시에 오는 사람들을 이 입구에 이거 이제 여기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서서 등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배치를 해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또 가장 많이, 왜냐하면 이제 이 전시 주최자는 이 공간을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시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그 불만이 없도록 하면서도 가장 많은 그 업체들을 많이 참가 업체를 유치를 해야 수익성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간을 우선 전시 참가 업체들의 부스 공간과 부대시설 공간으로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그랬는데, 그렇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시장을 이렇게 빌렸는데 전시장 밖에도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 시설들이, 그 시설물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 전시하는 그 공간 내에 순전히 이제 그 참가 업체들이 전시품을 여기다 진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교통편도 제공해야,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런 외부적인 거와 그 다음에 이 내부, 이 전시장 내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시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데는 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원래 로컬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여기 전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걸 이제 전시 주최자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이 참가 기업들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거에 맞게 이 장치를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 전시품들을 진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여러분들 지루하긴 할 텐데, 전시 공간 때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여기 써놓은 겁니다. 전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산업 영향력, 부스 배정 시스템, 심미적 시각적 요인, 동선 패턴, 서방 안전 규정,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 여기에 이런 이 전시회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될 그 요인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거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전문적. 그래서 이건 이제 전시회를 주최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시회를 주최한 전시 주최자들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전시의 천장 높이와 바닥 하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천장 높이 한번 봅시다.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전시 주최자는 이 전시회가 어떤 성격의 전시회냐, 그거에 따라서 천장 높이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듯이 건설 중장비를 전시한다 그러면 천장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뭐 그냥 선물용품 수버니어 전시회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천장이 높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야 돼요. 어떤 전시회의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수가 경험한 바로는 전시회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 화장실 옆에 있든 뭐 기둥 옆에 있든. 그런데 전시회가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지 않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왜 화장실 옆에 우리 부스가 있느냐 막 그런 말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 전시품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인 전시회냐 아니면 그 국내인만 찾아오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소방 안전 규정도 많이 작용을 해요. 한국의 소방 안전 규정과 뭐 미국의 소방 안전 규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전 규정이 뒤에서 이제 아예 한 주 동안 위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작은 한정된 면적에 수많은 수만 명이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기획을 할 때 면밀하게 이런 요인들을 다 전시 주최자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란 겁니다. 네. 전시 공간 기획 프로세스. 그런데 전시 공간 기획을 하려면 어떤 단계로 하느냐. 첫 번째 초기 기획 단계. 뭐 그렇겠죠. 처음에 내가 전시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하면은 우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장소를 섭외해야 되겠죠. 어느 전시장에서 이걸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코엑스 전시장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코엑스를 연락을 해서 언제 우리가 뭐 5월 달에 6월 달에 이렇게 전시회를 며칠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있습니까? 예약이 가능합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 전시회 장소는 한 2년, 3년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사람들이 오기 좋은 휴가철 아니고 뭐 추운 겨울 아니고 봄이나 뭐 가을에 그 날씨 좋을 때 전시하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전시회 그 좋은 전시회를 좋은 시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갑자기 뭐 한 달 후에 뭐 1년 후에 할 전시회를 언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장소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시장이란 것은 한정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부터 그걸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시회를 개최하려면은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시장 규모나 산업 이런 거 다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봐야죠. 전시 개최하려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현장에 직접 가보고 전시장 위치가 어떻고 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시 주최자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만 스퀘어 메타의 면적을 내가 임차를 했다. 확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수익성이 얼마나 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게 바로 기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요. 앞에서 평면도 봤잖아요. 평면도를 그려서 여기는 뭐 삼성전자, 여기는 LG전자, 여기는 뭐 현대자동차, 뭐 SK,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배치해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가 무슨 전시회 하니까 전부 참가 신청하세요라고 이렇게 면적을 판매를 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시회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전시를 할 기업들이 여기 이제 그 참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시회를 개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회에 필요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장치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참가 신청을 낸 그 기업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런 이제 전시 준비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 챙겨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참가 업체들한테 알려줘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엑스비터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요. 엑스비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참가한 회사들이 그걸 보고 어떤 참가를 어떤 뭐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가할 업체들이 신청이 다 되면은 이제 부스 배정을 합니다. 물론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뭐 SK 같은 대기업들은 자기 부스를 이렇게 어느 지점에 이미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겠지만 우리 작은 중소기업들은 어디에 이제 어딘가에 신청을 받아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전시회는 이 대기업들은 아예 여기는 우리 삼성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뭐 3년 4년 5년 계약을 예약을 다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뭐 계속 그 자리에 삼성 가면 어떤 전시에 항상 거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은 매년 참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참가 신청을 낼 때 또 그 어떤 전시 주최자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부스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스 배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조그마한 작은 중소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랬을 때는 막 바꿔달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스 배정에서 어떤 참가 업체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시 준비가 다 끝나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이 전시회가 개최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나서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독일 그 전시 주최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번에 전시회 했는데 어떻게 불만 없었습니까? 그런 걸 인터뷰하고 좀 해달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그런 걸 물어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전시 공간 기획, 부스 배치도 예시를 한번 여러분 실제 어떤 그 코사인이라는 전시회에 실제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면적을 어느 전시 주최자가 전시장으로부터 이걸 빌렸겠죠. 기간 동안에 이 코사인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미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고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로 화장실이 많습니다. 화장실이나 사무실,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홀 파빌리온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트런스가 이렇게 1개, 2개, 3개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엔트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파빌리온으로 가도록 그 건물로 가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큰 전시회가 열리면 이제 2개가 붙어서 이렇게 전시홀을 하나, 둘, 3개, 4개 막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들어온 사람이 이걸 다 보고 여기를 통해서 다음 전시장으로 전시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된 그런 이미 시설물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비어 있는 여기다가 이런 회사들을 이제 전부 배치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부스 배치가 끝난 거예요. 끝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오개강고 종사자 보수교육관 그랬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그런 그 업체들이 여기 와서 전부 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온 김에 어떤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회사 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장 내에다가 이런 교실 같은 그런 장치를 강의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교육도 하고 뭐 회사 발표회도 하고 그런 걸 하고 뭐 그 의류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제 전시 부스 배치도인데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이 전시 공간 기획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시 부스 배치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건 교수가 코트라에 근무할 때 개최했던 전시회를 직접 실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부스 남바까지 다 나와 있죠. 요즘은 이렇게 전체 전시장의 구조를 자세하게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여기 보면 다양하게 어떤 전시장이 꾸며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전시 부스 배치도를 3D 기술로 이렇게 3D 도면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3D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회를 주관하는 아니면 발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것을 미리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면을 보고 이 부스를 장치하는 그런 장치 디자인 회사들은 요거 요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없으면 현장에서 이게 좀 우왕좌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3D로 완전히 눈에서 훤히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스 배치를 전시 공간을 기획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시 부스의 형태와 유형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 전시 부스에 대해서는 다음 8주차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번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전시 부스, 그러니까 전시장을 전시 주최자가 빌려서 거기에 전시 업체를 이제 거기에 배치를 하고 배치도를 다 그렸죠. 그러면 실제로 그 배치도에 따라서 실제로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에 가면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 구조물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부스입니다. 부스. 네, 부스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우선 간략 개요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시 부스 역할이 뭐죠? 전시 부스는 전시에 출품하려는 목적 의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참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 조형 기술로서 전시의 핵심 요소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시 공간에 어떻게 자기 전시품이 정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전시 부스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시회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가 바로 전시 부스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 부스에는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조립 부스와 독립 부스 이렇게 하는데, 조립 부스라는 그겁니다. 조립 부스는 이런 전시 부스의 형태가 아주 규격화되어 있어요. 3x3, 2x3, 4x4 이런 식으로 규격이 딱 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걸 할 수도 이거 실제 세울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온 회사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혼자 참가한다 하면은 자기가 그 자재를 가지고 와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시 주최자가 이 한 부스 하나만 이렇게 판매할 때 이 면적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부스까지, 기본적인 부스까지 한꺼번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오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에 참가하는 회사는 전시 면적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 조립 부스까지, 간단한 조립 부스까지 한꺼번에 다 임차를 해버리면
간단하죠. 자기는 와서 전시품 가지고 와서 그 진열만 하면은 되니까요. 참가 업체가. 네. 그래서 그 물론 그 조립 부스라 해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부스 앞에 그 회사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이름 그 사이니지라고 하죠. 그리고 조명도 있어야죠. 여기 불을 켜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그 안내 데스크라든지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상담 테이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립 부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독립 부스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이 그런 큰 회사들은 이런 조그만 부스에 하지를 않습니다. 크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전시회 한다 그러면 뭐 자동차 한 대만 갖다 놓어도 이 조그만 3x3, 3m, 3m 부스에는 꽉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고 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회사가 독립적으로 이런 면적을 하나 빌려요. 이게 네, 빌려 가지고 여기에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부스를 만들게 됩니다. 따로 장치 업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독립 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시 면적 로 스페이스 이 바닥 빌린 바닥 빌리기만 한 그 바닥을 이제 로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위에 들어가는 부스는 다 전시에 참가하는 회사가 직접 다 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건 가격이 이렇게 조립 부스로 하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새로 디자인해서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정말 멋있게 이렇게 그 부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부스는 조립 부스와 이제 독립 부스 외에 기타 장치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오는 사람들 등록 접수한다든지 안내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시에 필요한 그런 이제 공용의 그런 장치물들이 있을 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전부 해서 부스 전체를 기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는 전시 주최자의 그 부스였고요. 이번에는 전시에 참가 업체의 부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전시회에 참가하는 그 전시 참가 업체는 그 마케팅이나 마케팅을 위한 그런 디자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이제 전략에 대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what 무엇을 고객들한테 보여줄 거냐, 뭘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전시 부스 전략 디자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스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전시에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해보고 이런 이제 용도로 전시 디자인을 해야 되지만 단순히 딜러들 그러니까 아주 한정된 바이어들만 오는 공간이다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멋있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접 상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바이어들만 온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이건 뭐냐면 이 시기에 따라서 여름 같은 데는 어떻죠? 여름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참가 업체도 그 자기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시원하게 해야 되고 뭐 음료수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겨울에 한다 그러면 좀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개최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디자인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또 왜 하느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시에 참가하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냐 그냥 단순히 홍보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이어하고 상담 위주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현대자동차가 SK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전시 참가 업체는 멋있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교수가 독일에서 그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할 때 보면 그 삼성이나 LG 전자는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스에 공연장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뭐 막 그 뭐죠 막 그 첼로 뭐 바이올린 이거 켜시는 분들이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춤추면서 노래도 그 저 바이올린 켜고 막 그런 것도 하는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시 부스뿐만 아니고 부스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진다.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론 그렇죠. 네, 개도국이냐 선진국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도국 같은 데는 사실은 그런 멋있게 하려고 장치물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바이어들이나 일반 고객들이 많지 않은 데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전시에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기획 방법, 그 방법론은 뭐냐면 어떤 그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자재를 쓸 것이냐, 어떤 조명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전략하는 이제 절차를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경영진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 기획팀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직접 그걸 기획하거나 전문 업체에다가 외주를 의뢰를 해서 이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네.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참가 업체가 전시 부스 디자인을 먼저 어떤 이제 전시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그 관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할 거냐, 이제 기획을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 거냐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시 부스를 디자인할 때 인바이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거 인바이트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아이캐치는 뭐냐면 시선 집중입니다. 어떤 전시장에 오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보면 멋있게 그냥 높이 뭐 탑을 쌓아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게 뭐 이렇게 LED 조명을 막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거기 한번 와보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캐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객들이 자기 부스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캐치,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고 올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왔을 때 어떤 그 체험을 하게 할 거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뭐 VR, 뭐 AR 그런 기계가 나왔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보니까 그러대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거기 온 사람들이 조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바로 체험인 겁니다. 체험. 그래서 인바이트, 아이캐치, 익스피리언스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는 전시회에 그 현장에 왔던 사람이 상담을 하고 간 사람이 그 다음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어떻게 기획을 할 거냐, 어떻게 꾸밀 거냐, 무엇을 갖다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고객이 왔을 때 음료는 뭘로 대접할 거냐, 뭐 음료수로 할 거냐, 뭐 커피를 끓여서 드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메모리 단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액션입니다. 액션은 전시에 이제 그 상담을 하잖아요.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뭐 그 목적이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이제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나서 전시 부스를 만들고 기획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시 부스 기획 디자인 했는데
초대,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초대할 거냐. 그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이렇게 아이캐치, 시선 집중하게 할 거냐. 그리고 와서 부스에 온 사람들이 뭔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잘 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이 5가지 단계를 감안해서 전시 부스를 디자인을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간 기획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